공동개원 시 유의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불편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물론 이제 동업을 하실 때는 당연히 천년만년 계속 가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계약서를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적어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개업할 때 닥터로이나 시험보증금 같은 대출을 내시잖아요. 개원하기 위해서 내는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은 경비 처리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공동개원할 때 대출금 이자로 들어가느냐 출자금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네, 이자 비용이 비용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출자금으로 하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출자금은 이 사업을 위해서 출자한 거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죠. 원장님께서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내셨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는 출자금에 대한 거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동업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출자금은 최소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몇백만 원이나 네, 그렇죠.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출자금은 좀 최소로 적어두시는 게 낫고, 대출은 그 외로 별도로 받으시거나 안분하기로 한다. 네, 뭐 이런 그쵸. 메모를 하든지. 네. 그래서 출자금을 이제 저희가 사업자 낼 때는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는 출자금이 얼마씩 되는지 기재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원장님께서 대출을 뭐 A 원장님, B 원장님이 공동개원 한다고 가정할 때 A 원장님이 5억 대출하고 B 원장님이 5억 대출한다고 해서 출자금은 똑같이 5억, 5억으로 적게 되면 그 순간 그 10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는 비용 처리를 못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제일 유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그 돈을 투자자금으로 본다는 맞습니다. 투자자금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관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안분을 어떻게 할지, 혹은 헤어지게 됐을 때, 이제 동업이 해지가 됐을 때 어떻게 정산할지, 그런 부분까지 좀 구체적으로, 물론 동업하겠다 할 때는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비를 해서 애초에 작성하는 게 서로 깔끔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원장님들 중에 이제 저한테도 고민하시고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동업할 때 서로 양보한다는 생각을 하고 너무 좋은 친구니까 그냥 똑같이 반씩 나누자 딱 해버렸어.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식이 발생하냐면, 나는 주 4일 근무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여기는 주 6일을 근무하고 있어. 네. 예를 들면 약간 나도 미안하고 여기서도 좀 섭섭하고 그런 상황들도 네, 벌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소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거는 이익금에서 나누고 네. 급여 산정은 따로 하시라.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책정을 해가지고 월 급여로 서로 합의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남은 이익금에 대해서 나누라라고 뭐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더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뭐 이렇게 네네.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도 혹시 동업을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팁들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예를 좀 하나 들어볼게요. A 원장님, B 원장님이 일은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쓰시는 소비는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대가족이고 한 분은 얘를 혼자 살아요. 맞아요, 미혼이고.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당연히 소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연 더 소비가 많은 분이 무조건 세금적으로 기여를 더 많이 했다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비가 많이 하시는 분이 절세 측면에서는 비용을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비용을 많이 쓰셨고 경비 측면에서도 뭔가 도움을 더 많이 주셔서 절세 차원에서는 더 도움을 주셨을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학원비, 교육비 이런 거는 병원의 경비로는 공제가 안 업무상 돼요. 경비로는 절대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쪽의 비용이 엄청 많으셨다던가, 소비는 예를 들어서 A 원장이 훨씬 더 많으신데 예를 들어 뭐 가방을 매달 사시는 거예요. 명품 가방 같은 거 매달 인정받지 쓰시다던가, 못하는 항목. 인정받지 못한 항목을 매달 쓰신다던가, 혹은 뭐 해외여행 경비가 있으시다던가. 소비는 A 원장님이 더 많지만 병원의 경비 처리가 되는 건 오히려 B 원장님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끝까지 따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양보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러프하게 잡는 게 끝까지 윈윈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범위만 정해놓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서로 네. 양해를 구하는 정도로 네, 하고 진행을 해야지 문제가 안 된다. 얼마 전에 이제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분율이 똑같지 않은 원장님 두 분이서 동업을 네. 하고 있다가 동업 갱신을 해야 되는데 네. 서로 이제 입장 차이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입장에서는 내가 매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비슷하게 만드는 게 싫으신 거고,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더 헌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맞춰주길 원하시는 건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놓지 않고 싶었던 이유는 이분 외과 의사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장비나 이런 거를 새로 도입을 할 때 지분율이 흔들리면은 자기가 주도하기가 힘드니까 네. 자기 돈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 지분이 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지분이 좀 작았던 원장님은 자기가 기여하고 있는 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지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되게 서운해하셔서 무슨 팁을 드렸냐면, 약해 보였던 원장님이 비용으로 좀 쓸 수 있는 자동차 리스를 하나 추천을 해드렸던 사례가 있어요. 네네. 차를 딱 바꿀 때가 됐더라고요. 아, 네네. 그랬더니 이제 이분도 마음이 좀 풀리시고, 이분도 네. 아, 내가 돈은 양보할 수 있다.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잘 해결돼가지고 네. 서로 지금도 동업 계약이 너무 행복하게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조율을 잘 해주신 케이스고요. 그 과정에서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싸움으로 좀 더 네. 커지려고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운영하셔야지만은 그런 원장님들이 끝까지 오래 가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공동경영이 되게 어려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거의 결혼 생활보다 오히려 공동경영이 훨씬 어렵죠. 어려워요. 훨씬 어렵습니다. 네. 결혼 생활은 뭐 저녁에만 잠깐 보면 되는데 또 내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진행 사항을 계속 공유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운데 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팁이 뭐냐면 장기 여행을 가보셔라. 네. 성격이 이제 서로 잘 맞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서로가 몰랐던 영역을 발견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장기 여행을 가면. 가급적이면 돈은 조금, 가급적이면 멀리. 좀 더 힘들게 고생하면서 배낭여행 같은 거. 너무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마치 뭐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같이 해보고 결혼하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관점. 그 사람의 밑바닥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이 정도 팁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은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